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 외형적인 지수랑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종목을 내가 들어갈 때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이제 이해와 고찰이 필요한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가 주식에 입문한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이 이 최소한 이것만큼은 피해야 될 종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제목을 주식 투자 이런 종목은 무조건 피하세요, 이렇게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보면은 좋은 것을 취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을 피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이 주식 투자도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가 안 좋은 것을 피해야 될 때가 더 중요한 게 이게 주식 투자거든요. 심지어 주식 투자 중에서도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보다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안 좋은 종목을 피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내 가지고 내 자산을 불리고 계좌 수익을 내 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재테크의 수단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초보 투자자님들이 주식시장에 갓 입문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시면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이 어떤 평정심이 달아나게 되고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가 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 자산을 지키고 잃지 않는 매매가 선행되어지는 관점에서 내가 종목을 봤을 때 결국은 좋은 종목보다가 나에게 독이 되는 나쁜 종목을 피하는 것부터 먼저 눈을 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초보 투자자님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가지고 반드시 피해야 될 7가지의 이 종목이 있습니다. 요 유형이 있습니다. 요 7가지의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제가 가급적이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제가 짧게 잘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쉽게 간략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으실 분들이 좀 적으시고요. 요 7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분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종목은 기업 실적이 부실한 종목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는요 실적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식당을 하나 하는데 이 식당을 내가 딱 차려 가지고 뭐 음식 이 재료를 들여 가지고 또 임금 사람들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한 달 장사를 딱 하고 난 뒤에 이거 이문을 딱 따져 보니까 이 어떤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장사를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뭐 내가 팔고 있는 이 음식이 이 시대에서는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사양산업이 되어져 버린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업황이 앞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영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멸해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된다면 그 기업은 갈수록 불리한 조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라는 것 이것 자체는 반드시 주가와 같이 병행을 해서 움직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어떤 이유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주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주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업 실적이 부실한 종목은 피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오른 종목은 피하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아무리 나쁜 종목도 계속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식은 일정 부분 오를 만큼 오르고 나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일정 부분 내리고 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주식의 속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가가 뭔가의 어떤 재료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종목이 그동안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그 종목이 상승한 것에 따른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매도 시점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부각이 되고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이제 하락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도 많이 올랐는 종목을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피해야 된다는 거, 여기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미래 성장이 제한적이고 한계를 드러낸 종목은 피하셔야 됩니다. 주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봤을 때는 꿈을 먹고 사는 사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모멘텀이 훼손이 되고 내일이 없는 주식은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종목은 이미 그 주가가 지나온 그런 흔적들이 이미 상투를 찍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없고 이 어떤 업황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순간적인 어떤 피크의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점진적인 어떤 주가의 행보는 쇠퇴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고 사양산업의 길을 가고 있거나 어떤 앞으로의 이 관심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업황,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일단 이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오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의 오너는요, 그 기업의 그 주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의 오너가 이 주주들에게 대한 그런 어떤 주주 정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주주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고 자기의 어떤 독식을 위해 가지고 이런 소액 주주들을 희생의 어떤 그런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라면 그 기업의 주가는 보나마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가 있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특히 이 중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 기업의 오너가 이 중국계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결국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외국인의 지분이 거의 없는 그런 이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1,000원짜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동전주로 쇠락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좀 오너 리스크가 또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하든지 전환사채를 내든지 그 오너가 주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감각적으로 좀 느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은 일단은 그런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재료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이 그 재료가 나왔을 때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라고 실적 발표를 딱 했을 때, 그때는 그 종목은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심리가 자극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재료가 딱 떴을 때 그때 탁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추격 매수가 되고 뒷북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료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 그 재료가 나왔을 때는 일단 피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일반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은 눈에 보이는 뭐 뉴스라든지 재료, 이 모멘텀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의 속성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상투를 찍는 그런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이 수급적인 밸런스가 깨진 종목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급적인 밸런스 그러면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차트를 볼 수가 있잖아요. 차트, 이 수급적인 밸런스 차트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차트는 과거의 어떤 이 후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무시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왜 보겠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그 역사의 흔적들을 보고 여기에서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분모를 찾아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흘러왔던 이런 어떤 후행 지표, 이 차트의 그런 흐름들은 여기에 묻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흐름들을 이 어떤 지표로 만들어낸 것이 이게 수급적인 차트거든요. 그러면 이 수급적인 밸런스가 깨어져 버린 종목은 이미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보다가는 조금의 어떤 그런 흔들림에도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밸런스가 깨진 종목 중에 예를 들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고점대 부근에 있는데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는 오르지도 않고, 주가가 많이 올란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주가가 횡보의 조정을 보이거나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대량 거래는 뭘 뜻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주체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는 이런 일반 개인들에게 물량을 팔아넘기는 이런 행위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상승하지 않고 횡보나 하락으로 한다면 이거는 수급적인 밸런스가 깨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은 심리적인 지지선을 하향 이탈해버리는 이런 종목군들.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이 가격대는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매에 동참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완전히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어떤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이 이탈한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고, 또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가다가 추세가 꺾이는 그런 징후들. 추세는 어떻습니까? 한번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어떤 상승의 추세가 꺾이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면 이거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급적인 밸런스가 깨진 종목은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 7번째는 재무적인 가치가 이 부실한 종목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재무적인 가치가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나쁜지를 일단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올해 2021년도 올해 1월 17일 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 망할 기업을 찾는 법, 상장 폐지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무적인 제표를 가지고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이 위험한 종목군들을 제가 거기에서 충분히 영상으로 담아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7가지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내가 찾으려면은 지금 얘기한 이 7가지의 피해야 될 이 7가지의 방법과 반대가 되는 종목을 찾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와 정반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 피해야 될 것에 있냐, 아니면 이 7가지와 반대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를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다, 아니면은 야 이거 당장이라도 이거를 어떤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식에 입문하신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7가지 유형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종목에 대한 마스터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항상 종목을 접근을 할 때든지 뭔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라든지 모든 관점에서도 이 7가지의 잣대는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자다가도 탁 일어났을 때 이 7가지는 탁 머리에 들어와야 될 만큼 여러분들의 자기의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